공지사항입니다. 첫째로 2023년 2학기 국가근로 4차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구리시립 갈매도서관에서 10월 3일 23시까지 국가근로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2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한 희망자는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MVP 캠프 리더 및 운영진 모집 안내입니다. 삼육대학교 글로컬 사회혁신원에서 2024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MVP 캠프 리더와 운영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획, 홍보팀 등 다양한 부서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 시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록금 분할 납부 2차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 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대상자들은 필히 확인하여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4일 첨보축전 5일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첨보축전이 마침내 10월 4일에 개최됩니다. 이 길인 10월 5일에는 체육대회도 진행된다고 하니 같은 학과 학우분들과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제와 체육대회 세부 일정은 열림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9월 공지사항 마칩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2023년 9월 VOS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동아리연합회 다원이 2학기를 맞아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Y2K를 컨셉으로 진행하여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 끝에 시원한 비가 내린 지난 13일 솔로몬 광장. 동아리연합회 다원이 주최하는 동아리 박람회, 일명 동박이,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매 학기 개강 시즌 개최하는 학교 대표 행사인 동아리 박람회는 올해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Y2K를 컨셉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각 동아리들은 설치한 부스를 통해 이벤트를 기획하고 체험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동아리를 홍보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아리를 소개하고 나아가서는 신입부원을 모집할 기회를 갖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12일 솔로몬 광장에서는 공연 무대도 준비되었습니다. 음악 동아리 클래시아, 치어리더 동아리 아디오스, 그리고 댄스 동아리인 플레이그와 DM이 학우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3일 오후에는 우천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교내의 공연 성격의 동아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비난을 유도하는 익명글이 올라왔는데 이를 비판하는 글 또한 같이 올라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였고 용기를 내어 학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노력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관람하는 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VOS 이동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비롯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 잘 몰랐던 장학금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8월 대학 정보 공식 결과에 따르면 삼육대학교의 2021년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391만 2,563원으로 재학생 5,000명 이상의 국공립대, 사립대를 모두 포함한 수도권 일반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신입학시 받게 되는 장학금은 학과 수석과 차석 장학금으로 이는
최초 합격자만 한해서 입학 성적 순으로 학과별로 한 명씩 선발됩니다. 약학과를 제외한 타 학과 소속의 장학금은 1학년 1학기 기준 수업료 전액을 받으며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는 수업료의 20%까지, 그 이상 학기는 수업료 10%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능 성적과 관련된 장학금인 수능 성적 장학금 A, B, C 유형도 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성적 우수 장학금 같은 경우 학과, 학년별 석차 1위에서 3위까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위 같은 경우 등록금의 100%를 지원받게 되고 2위는 등록금의 50%를, 3위는 등록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발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인 성적 향상 장학금 같은 경우 직전 학기 평점보다 0.5 이상 향상된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혜택으로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나눔과 나눔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눔 지급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이 8분위 이하,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학생이며 나눔 2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전 학기 성적이 1.5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륙대학교의 수많은 장학금은 입학과 관련된 장학금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장학금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꼭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VOS 이지은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후 처음 맞이한 해인데요. 우리 학교 입시 전형의 변화와 소소한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김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시 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른바 쉬운 논술로 전 학과에서 134명을 선발합니다. 논술고사는 약식 논술로 80분 이내에 15문항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문계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으로 출제되며 자연계는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국어 출제 범위는 화법과 정문, 문학, 독서 과목이며 수학 출제 범위는 수학 1과 수학 2 과목입니다. 또한 논술 우수자 전형은 약학과, 신학과, 예체능학과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있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총 151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100%가 반영됩니다. 삼육대학교 김현우 입학관리팀장은 기존에 있던 교과 우수자 전형은 교과 100%로 성적 반영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없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이 추천한 만큼 학생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미래융합대학의 모집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거쳐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로만 평가되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우 입학관리팀장은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고 새로운 전형이 도입되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미래에도 좋은 학생들이 삼육대학교를 찾고 삼육대학교도 좋은 인재를 교육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전과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된 첫 번째 해로 생활기록부로만 면접이 진행됩니다. 수시 전형 모집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합격자 최종 발표는 12월 14일 화요일 14시 예정입니다. VOS 김하늘입니다. 가을 향기가 여름 잔향을 서서히 몰아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첨보축전과 체육대회에서 뵙겠습니다. VO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